여러분들은 애니메이션을 볼 때 어떤 장면을 보기 힘들어 하시나요? 갑자기 튀어나오는 점프 스퀘어? 조금씩 조여드는 심리적 공포? 아니면 커플들의 러브 코미디 씬?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공통적으로 생각나는 건 피가 철철 나는 고어 씬이 가장 보기 힘들다고 생각이 됩니다. 비위가 강해야 하는 건 물론 이런 장면들은 늘 호러가 같이 와서 상당히 무섭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데 이런 고어를 주요 장르로 삼은 애니들이 있다고 한다면 믿겨지시나요? 이번에 소개할 애니메이션들은 맨눈으로 보기 힘든 역사상 최악의 고어 애니입니다. 어나더는 미스터리 추리소설로 유명한 아야츠지 유키토의 소설이 원작인 애니메이션으로 요미야메 키타 중학교 3학년 3반에 일어나는 초자연적인 현상을 겪는 주인공 사카키바라 코이치의 이야기입니다. 이 학교의 3학년 3반에는 과거 한 학생의 죽음을 믿기 싫어서 반 자체에서 그 학생이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처럼 지내다가 이미 죽은 사람인 망자를 불러내 반 자체가 죽음에 가까워지게 되면서 매년 반 관계자가 죽게 되었는데요. 반에서의 회의 결과 반 구성원 중 한 명을 없는 사람 취급을 해 재앙을 피하는 방법을 사용해왔지만 사카키바라가 전학을 오면서 이 법칙이 깨지고 재앙이 닥쳐오는 게 이 애니메이션의 스토리입니다. 애니의 배경이 학교인데다가 수려한 작화 때문에 처음 보는 사람은 재미있겠다라고 생각을 해 아무 생각 없이 접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이렇게 보게 된 사람들은 전부 후회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어나더에서 죽는 캐릭터들이 하나같이 너무 끔찍하게 죽기 때문입니다. 어나더는 작품 특성상 사람이 죽는 장면이 상당히 현실적으로 그려지는데 이게 애니로 넘어오면서 디테일함이 추가되었는데요. 대표적인 예시로 첫 번째 희생자인 사쿠라기 유카리의 경우 어머니의 교통사고로 뛰어가다 계단에서 넘어지는데 이때 들고 있던 우산이 목에 꽂혀 그대로 죽고 맙니다. 세 번째 희생자이자 담임 선생님인 쿠보데라 쇼지는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궁지에 몰린 나머지 정신을 놔버려 학생들 앞에서 목숨을 끊었는데요. 심지어 마지막 인간 합숙 때는 망자의 저주를 멈추는 방법이 망자를 죽이는 것이라고 알게 된 반 학생들이 서로를 의심하다 못해 죽이려 해서 많은 학생들이 부상을 입거나 죽기까지 했습니다. 물론 이런 요소를 빼고 봐도 세밀한 작화와 음악과 어우러지는 공포스러운 분위기, 그리고 치밀한 복선과 반전 덕에 상당히 재밌게 보게 된다는 호평을 받기도 했죠. 여담으로 여주인공인 미사키 메이는 어나더가 방영됐을 무렵 호불호가 갈리는 장르 때문에 동인계에서 크게 주목받지 못했는데요. 그러나 같은 해 중2병이라도 사랑이 하고 싶어의 타카나시 리카가 뜨면서 서브컬처의 드문 진짜 안돼 속성이 갑자기 부각되면서 잠깐 인기가 확 올랐다고 하네요. 솔직히 둘이 닮은 모습도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작품은 애니메이션화가 한 개밖에 되지 않았지만 원작과 유사하고 상당히 고평가받는 실사화와 같이 볼 작품인데요. 바로 코로시아 이치입니다. 이치 더 킬러라고도 알려져 있는 이 작품은 야쿠자들이 가득 살고 있는 선라이즈 맨션에 이치라는 청년이 하라범의 명령을 듣고 안조파의 두목을 죽이면서 시작됩니다. 이 작품은 안조파의 부두목 카키하라 마사오와 하라범 일행의 쫓고 쫓기는 추격전이 밀도 있게 잘 짜여져 있는 것은 물론 캐릭터들의 쓸데없는 뒷이야기가 없어 전개가 빠른 게 큰 호평인데요. 그러나 이 만화가 유명해진 이유는 이런 스토리가 아니라 압도적인 잔인함 때문입니다. 코로시아 이치는 사디즘과 마조이즘을 메인으로 내세운 만화로 작중 각 사이드 주인공인 이치와 카키하라 마사오는 각각 사디스트와 마조이스트인데요. 문제는 이 면이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나 이치는 사람을 죽이거나 패기 시작할 때 심하게 흥분하다 못해 잔혹하게 폭력을 휘두른다는 점입니다. 그 예로 학창시절 자신을 괴롭히던 친구 한 명을 주먹과 발로 패서 죽여버렸고 양아치들이 시비를 걸자 때려 죽이거나 심지어는 자신과 이야기하던 호스티스가 집에 있는 기둥서방에게 폭력을 당하자 기둥서방을 죽이고 자신이 직접 때려주겠다는 미친 모습을 보여줍니다. 물론 호스티스가 거절하자 죽여버렸지만요. 그렇다고 카키하라는 멀쩡한가 싶지만 이 녀석은 강한 사디즘과 마조히즘을 둘 다 가지고 있는데 고통을 쾌락이라 생각해서 자신뿐만 아니라 상대도 이를 쾌락으로 받아들이길 요구하는 미친놈입니다. 우선 두목인 안조를 죽였다고 의심됐던 사람에게 끓는 기름을 부어 심각한 화상을 입힌 것은 물론 상대가 공격하자 입에 피어싱을 뺀 뒤 주먹을 씹어버리는 등 엄청난 기행을 보여주는데요. 심지어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한다는 뜻으로 자신의 혀를 잘라내 다른 야쿠자 두목들에게 주거나 하라범 일행 중 한 명을 잡아 온몸에 장침을 꽂아버리는 등 사람이 할 짓인가? 하는 잔혹한 행위들을 했습니다. 여담으로 코로시아 이치를 실사화한 감독인 미이케 타케시는 이 영화로 큰 호평을 받아 자신의 대표작 중 하나로 인정받았는데요. 그러나 그 이후 몇 번의 실사화를 했는데 그 중 하나가 테라포마스 실사화입니다.
분명 만화 실사화를 잘해서 호평받았는데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딴 괴작이 나오게 한 걸까요? 한때 애니 추천을 하면 후유증이 심한 애니를 추천해 사람들을 낚는 일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요스가노 소라, 나루타루와 같이 한번 보게 하고 큰 충격에 휩싸이게 하는 낚시질이 유행했었죠. 그런데 이런 애니 중에서 시초격인 애니가 있는데요. 바로 엘펠리트입니다. 엘펠리트는 돌연변이 신인류 디클로니우스인 루시와 주인공 코우타의 이야기로 현 사회의 소외계층과 그들을 억압하는 대중들을 빗대어 만든 작품인데요. 신인류이지만 특수한 능력을 가져 인류에게 위협이 되는 디클로니우스를 인류가 지성체로 인정하지 않고 실험체로 사용하는 등 상당히 심오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가 전개되죠. 그러나 엘펠리트를 한순간에 높은 인기를 구사하게 한 것은 이런 스토리가 아니라 다른 요소에 있는데요. 바로 사람들이 쉽게 터져나가는 고어함으로 유명해졌습니다. 대부분의 고어 애니들은 초반에 평범한 장면을 넣어 빌드업을 쌓다가 중후반에 잔인한 장면을 넣는 데 비해 엘펠리트는 1화의 오프닝이 끝나자마자 잘린 팔을 보여주며 시작할 정도로 심각한 잔인함을 보여주는데요. 그 예로 사람들을 쉽게 찢어버리다 못해 눈앞에서 머리를 뜯어버리거나 내장만 뜯어내 분리시키거나 심지어 주인공의 사촌과 아버지의 목을 뽑아 죽여버리기까지 했습니다. 그중 가장 잔인하다고 평가받는 건 여주인공 루시의 첫 살인인데요. 다른 아이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다 결국 루시의 분노가 폭발해 근처에 있던 아이들을 한순간에 터뜨려 주변을 피바다로 만드는 등 잔혹하게 살해했었죠. 여담으로 원작자인 오카모토 리는 한때 고어동인지 전문 작가로 활동했는데 의외로 그로테스크 묘사에 약해 시신의 얼굴을 그리기 힘들어했는데요. 당시 만화 간치의 편집자를 같이 맡고 있던 담당 편집자가 그럼 머리를 날려버리면 되지 않냐고 하자 곧바로 죽은 사람들의 머리를 날려버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전보다 더욱 잔인해졌지만요. 스르라미 울적의 시리즈는 게임 원작 애니로 히나미자와 마을에서 벌어지는 기이한 사건을 다룬 애니메이션입니다. 루프물의 성격을 띠고 있는 이 애니메이션은 원래 심리적 공포와 입체적인 캐릭터성을 사용해 공포 분위기를 일으키지만 2006년 애니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생략되었는데요. 그럼 어떤 요소로 공포 분위기를 일으킨 거지? 라고 생각하실 텐데 바로 고어성을 이용해 공포 분위기를 연출한 것입니다. 이 애니메이션은 각 루프마다 초반에는 평화롭게 시작하지만 이야기가 흘러가면서 비정상적이라 할 수 있을 만큼 캐릭터들이 미쳐 날뛰기 시작하는데요. 그 예로 주인공인 마에바라 케이이치는 숙부에게 학대를 당하는 사토코를 구하기 위해 여러 방법을 사용했지만 좌절당해 결국 직접 몽둥이로 살해하고 시체를 유기해버렸고 한 루프에서는 자신의 친구들을 야구방망이로 후려쳐 패 죽이기까지 했죠. 그 외에도 주연 중 한 명인 리카가 스스로 머리에 칼을 여러 번 박거나 부활동 멤버 중 하나가 어린애를 묶어놓고 난도질을 하거나 아이를 살해한 뒤 방화를 저지르거나 심지어는 배의 일부분을 뜯어내 장기를 보이게 한 채 살아있게 한 뒤 그 위를 마구 후려치는 장면이 나오기까지 했습니다. 여담으로 원작 게임 팬들은 애니메이션이 나올 당시 과도한 생략과 심한 고어성 때문에 원작 파괴다 라며 까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최근에 리메이크된 스르라미 울적의 조리랑 스르라미 울적의 업이 좋지 않은 평가를 받고 있어 다시 보니 선녀다 라고 합니다. 이번에 소개할 애니메이션은 아마 여러분들이 주제를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른 애니메이션일 텐데요. 바로 고어물계에서 가장 유명한 애니메이션 콥스파티 포악해진 영혼의 주문입니다. 이 애니는 게임 콥스파티 블러드 커버들을 원작으로 한 애니로 문화제를 준비하고 있던 학생들이 곧 전학을 가게 되는 친구를 위해 헤어지더라도 서로 영원히 친구로 있을 수 있는 주술인 행복을 가져다주는 사치코씨를 하다 저주받은 학교인 텐진 초등학교에 떨어져 생존하는 내용입니다. 원작 게임이 호러인 만큼 애니메이션에서는 많은 공포 연출과 적게 사용한 빛으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오금이 저리게 하는데요. 그러나 애니 제작진들은 이런 호러성이 성에 차지 않았는지 극한의 고어 요소를 추가해 이 애니를 고어 애니메이션의 대표 작품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원래 원작 게임에서는 호러 연출이 다수 있지만 고어성은 크게 강하지 않았는데 OVA로 만들어지면서 상당히 강화되었는데요. 대표적으로 사람을 칼로 쑤셔 죽이는 건 기본이고 가위로 눈을 뽑아버리거나 머리를 반만 잘라버리는 등 맨정신으로 보기 힘든 장면들이 대거 등장합니다. 그중 가장 끔찍한 것이 스즈모토 마유의 죽음으로 원령들과 놀아주다가 갑자기 분노한 원령들에게 질질 끌리다가 엄청난 힘으로 복도벽에 처박혀 원래 형상이 남지 않을 정도로 산산조각이 나버린 끔찍한 모습을 보여주죠. 여담으로 심한 고어 연출과 수려한 작화 덕에 한때 고어 애니메이션의 신성이라고 불렸었는데요. 그러나 원작의 몇몇 내용 생략과 심한 오리지널 전개 때문에 콥스파티 시리즈 팬들에게는 원작 파괴 애니메이션이라고 까인다고 합니다.
아마 이전 파트에서 콥스 파티를 보면서 이게 마지막에 나올 줄 알았는데 아니라고? 라는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정말 의외로 콥스 파티보다 더 극악의 고어성을 가진 애니메이션이 하나 있는데 바로 제노사이버 허게의 마수입니다. 이 애니메이션은 초능력의 근원 그 자체인 바주라 에너지를 이용해 인간 병기를 만드는 한 기업에서 엘레인과 다이애나라는 쌍둥이를 탄생시키지만 엘레인이 도망가고 그녀를 추격하는 이야기입니다. 전형적인 90년대 애니메이션 스토리이지만 해외 하청이 한창 떠오르던 시절 처음으로 인도네시아 회사에 하청 발주를 하는 등 상당히 실험적인 시도를 많이 한 결과 당시랑 비교하면 수려한 작화로 상당히 주목받았는데요. 그러나 이런 작화와 같이 따라온 것이 있었으니 바로 그 어떤 애니메이션보다 잔인한 고어성입니다. 이 고어함이 어느 정도였냐면 앞에서 설명한 엘펠리트와 콥스 파티가 이 애니메이션의 세 발의 피라고 할 정도인데요. 대표적인 예시를 보자면 사람이 녹아 죽어있는 걸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은 물론 머리를 잡고 척추와 함께 뽑거나 사지가 분리되며 죽거나 심지어 살아있는 사람의 가죽을 벗겨 내장을 보이게 하는 등 대체 무슨 생각으로 만들면 이런 게 완성되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혹한 고어도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폭력성과 잔인함 때문에 일본에서는 보면 후유증이 생겨 검색한 것을 후회하게 되는 검색어를 나타내는 절대로 검색해서는 안 될 검색어에서 위험도 3을 받았다고 합니다. 의외인 점은 이 작품이 일본보다는 서양에서 더 인기를 끌었다는 것인데요. 아직도 일본에서는 이 작품이 비디오로만 돌아다니는 데 비해 서양에서는 일찍이 DVD화 되었을 정도라고 합니다. 여담으로 자료조사를 위해 이 애니메이션을 잠깐 본 작가님은 10분 정도 본 뒤 이딴 걸 내가 왜 봤을까라며 땅을 치며 후회하고 장난으로라도 타인에게 추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답니다. 솔직히 이 정도로 잔인하니 추천하는 사람이 이상한 게 아닐까요? 오늘은 역사상 최악의 고어 애니메이션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정말이지 하나같이 잔혹하다 못해 끔찍하기까지 해서 이런 것에 마니아가 있다는 게 특이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의외로 작품성이 있는 애니이기도 하고 수려한 작화가 돋보이기도 해서 나름은 볼만하다고 생각되네요. 여러분들은 이런 걸 맨정신으로 보실 수 있으신가요?